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이 굉장히 이 골과 어시스트 기대값에 비해서 더 많은 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ast season,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케인 빼고는 모두가 뭔가 이렇게 기대값 자체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대되는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선보다 위에 있는 선수들이 기대값보다 더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손흥민, 메디손, 솔로몬, 히샬리송 굉장히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넣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메르송, 로메로, 우도기 같은 경우에도 주어진 기대값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클루셉스키, 존슨, 포로, 비수마 이런 선수들은 기대값에 비해서 좀 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중거리 슛이나 아니면 뭔가 슈팅 정확도가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죠. 존슨 같은 경우에는 몇 경기 안 뛰었고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1.5개의 골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고 하니까 데이비스도 조만간 기록하겠구나,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일단 토트넘의 경기력 자체가 좋아졌다는 게 이제 통계적인 분석이지만 근데 많은 팬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죠.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 주심의 옵사이드 판정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죠. 여기에서도 토트넘 경기에 대해서 다룰 때 토트넘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 5초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패 행진을 이어간 거 잘했다, 이 부분은 딱 5초 동안 말하고 나머지는 뭐였냐, 이 레드카드에 대한 거, 옵사이드에 대한 거, 자책골에 대한 거 그러니까 토트넘이 잘했다고 이야기할 만한 부분보다도 이제 리버풀의 불운 혹은 뭔가 심판 판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VAR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리버풀 팬들이 화가 났습니다. 2024년 5월 4일 다이어리에 기록해놔라, 안필드에 토트넘이 오는 날이다 이러면서 이제 벼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토트넘 팬인 것 같은데 The date isn't very far away far away를 이제 바꾼 건데 너무 그렇게 날짜가 멀지 않네 이런 걸 이제 약간 언어 유희를 써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VAR에 대해서 지금 완전 난리가 난 그런 리버풀의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의외로 말이죠. 어제 뉴스에 따르면은 VAR이 없었더라면 이번 시즌 토트넘은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리버풀전이 비겼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브렌트포드전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취소당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VAR이 있음으로써 토트넘이 손해본 게 더 많다. 토트넘은 1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더 선의 이야기고 그 뒤가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그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표를 본 토트넘 팬들이 야 VAR 갖다 버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 살펴보면요 리버풀이 승점 4점을 더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본 거죠. 굉장히 이득을 받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 승점 1점을 더 얻는데 그쳤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균적인 어떤 상황이었고 레스터, 노리치 이런 팀들은 완전히 이제 완전 손해봤습니다. 번리, 레스터, 노리치 이런 팀들이고 그리고 이제 VAR로 인해서 재작년이죠. 리버풀은 5점을 더 받으면서 그러니까 리버풀은 지속적으로 VAR로 인해서 좋은 판정을 많이 가져간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이때 또 마이너스 2점. 그러니까 완전 손해를 본 케이스죠. 그러니까 토트넘 팬들이 VAR로 인해서 손해를 봤으면 우리가 더 많이 봤는데 라고 이야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이미 마련이 돼 있고 이번 시즌 역시 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죠. 난 리버풀 팬도 아니지만 야 너희 매수했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중립 팬들에게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리버풀 팬은 아니고 아스날 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토트넘 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레비가 선수들에게도 돈을 안 주는데 심판에게 돈을 주겠냐, 매수를 할 사람으로 보이냐 레비가 레비 같은 짠돌이가 심판진에게 돈을 쓰겠냐 이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리버풀 선수들도 지속적으로 이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했습니다. 맥 알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12명의 선수가 있었다라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이게 징계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반다이크 역시 그러니까 예전에 반다이크도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뉴캐슬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그 레퍼리 그 주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룰을 어겼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벌금을 엄청나게 시게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리버풀은 살라, 로버트슨, 맥 알리스터 등등 옐로 카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2만 5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금 또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킹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금 대잔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죠. 커티스 존스
커티스 존스가 자신의 퇴장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했다가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레드카드는 정당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3경기 서스펜션, 3매치 프리미어 리그 서스펜션. 그러니까 3경기 동안 못 뛰는 겁니다. 커티스 존스는 이제 본전도 못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야, 그래가지고 뭐 토트넘과 리버풀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서 리버풀이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최근에 텔레그래프지에서 직접 공개를 했죠. 루이스 디아스의 골 장면에서, 그러니까 토트넘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 골 장면에서 나온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심판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VAR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두 선수가 다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나비 돌아 뭐 그런 것들은 문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랑 어디의 그 통신이냐면은 주심 그리고 부심 간의 통신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옵사이드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VAR 쪽에서 일단 딜레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자. 잠시만 이야기한 거죠. 기다려라 이야기한 건데. 자, 이거 어떻게 VAR을 하는가 이것도 이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자, 어디서 공을 찾는지를 일단 그 찬 지점을 찾습니다. 이 루이스 디아스가 공을 잡기 전에 살라가 패스를 줬기 때문에 살라의 패스 지점을 한번 살펴보겠죠. So here we are. Just get a tight angle. 자, 이 앵글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좀 더 나은 앵글 한번 잡아보자. Yeah, give me 2D line ready after as well for frame Right, 2 after so that. 자, 그래서 이 공이 닿는 지점이 딱 보이면 그때 2D 라인을 그어보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frame 2 then. Perfect. Yeah. 2D line on left boot. Yep. Let me just switch angles. I think it might be this angle better. 자, 로메로인 것 같고 이쪽 앵글이 나은 것 같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쪽 앵글이 나은 것 같지. 좀 더 확대를 해보겠죠. Give this angle. Yeah. Yeah. 2D line on the boot. 2D line on the boot. Yep. Okay. So 2D line on the boot. And I'll zoom. 자, 그거 봤죠. 그거 봤는데, 자, 로메로의 발이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아니 발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 아니냐, 너 바보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 축구에서는 옵사이드를 판정을 할 때 그 유효한 몸의 범위, 그러니까 팔을 뺀 부분이죠. 어깨까지는 또 유효합니다. 그래가지고 몸통부터 다리까지 가장 멀리 있는 쪽을 이제 체크를 하고, 로메로 같은 경우에 다리가 저기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죠. 위에 있는 리버풀 선수 루이스 디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리가 그나마 좀 앞에 있는 것 같죠. 근데 다리가 됐건 아니면 이제 팔이 이어지는 이 겨드랑이 쪽이 됐건 어쨌건 뭐 당연히 로메로보다는 뒤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판정 자체는 리버풀이 좀 화낼만 하다. 근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Complete. Check complete. It's fine. Perfect. 자, check complete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that's fine, perfect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어를 빼고 혹은 목적어를 빼고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perfect하다는 거냐? perfect onside다. 그러니까 완전히 onside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한국어로 치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 좋네. 완전히.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불분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뒷부분도 이제 이어지거든요. Perfect. Thank you, mate. Wait. On-field decision. 자, 그래가지고 좋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리플레이를 재생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온필드 쪽에서 옵사이드라고 선언을 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소통이 잘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VAR 쪽에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Offside. Are you happy with this? Yeah. 자, are you happy with this? 지금 옵사이드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너 만족하냐? Yeah,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VAR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지금 자기가 온사이드라고 판정이 났는지 옵사이드라고 판정이 났는지, 아니면 자기도 헷갈린 건지 그냥 그래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Offside goal. Yeah. 근데 자, 어시스턴트 VAR이 야 옵사이드다, 아 골이다, 아 맞다, 지금 헷갈렸죠. 온사이드여야 골이죠. 근데 옵사이드, 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도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꼬였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지켜보시죠. That's what it does.
What? On-field decision was offside. Are you happy with the decision? Yes, onside. 자, 온사이드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옵사이드라고 판정이 나왔다. 이거 맞냐라고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We gave it onside. He's played. He's gone offside. 자, 욕하죠. 이거 옵사이드로 취소가 당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욕 나오죠. 저 같아도 저 상황이면은 와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와 이 심판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소통이 잘못됐는데 라는 걸 이제서야 느낀 겁니다. 근데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플레이가 진행 중이죠. 플레이가 진행 중이고 축구 이제 주심 입장에서는 경기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멈췄다가 저 미안한데 몇 분 전에 저거 골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심들은 큰일 났다 이게 직감이 되는 거죠. Delay. They're only saying to delay. Only saying to delay.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올리라는 사람이 야 계속 기다려라 야 이거 게임 좀 멈춰라 이거 좀 잠깐 멈춰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심한테까지 이야기가 가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Pardon? Ollie's calling in to say delay the game. To complete the decision is offside. Listen. 자 디시전이 온사이드여야 하는데 이거 빨리 멈춰야 되는데 왜 안 멈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VAR 쪽에서는 이제는 can't do anything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한다 빼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Ollie's saying to delay. Ollie's saying to delay. Ollie? Yeah. 그래서 이제 주심한테 이야기를 했죠. 주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Delay the game. To delay the game. Stop the game. 야, 이거 게임 멈춰. 지금 이거 온사이드였어. 이거 골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반응 나오죠. Nothing from on the field. Yeah, they've restarted. Yeah. Can't do anything. No. 자, 야, 이거 지금 경기 벌써 시작했어. 아무것도 못해. 이 노도 어쩔 수 없다라는 노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I can't do anything. I can't do anything. 자, VAR 쪽에서는 야, 이제 아무것도 못해. 우리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주심 쪽에서도 이제 뭔가 하기에는 늦었다라는 판단을 VAR 쪽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욕하고 끝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 그 심판진 쪽이 있는 PGMOL이라는 단체에서는 이 상황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왜 잘못된 아웃컴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key learning, 뭔가 좀 주요점을 찾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revised communication protocol, 그러니까 개정된 소통 방식에 대한 프로토콜을 좀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야 괜찮아 좋았어 맞아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야. 맞아 옵사이드야 맞아 온사이드야. 그러니까 뭔가 좀 확실하게 옵사이드인지 온사이드를 소통해줘야 되는데 그냥 맞아 이건 당연히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명사를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뭔가 온사이드 옵사이드라는 단어 없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이게 결국에는 화를 불렀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VAR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이 그렇게 오랫동안 쓰인 건 아닙니다. 2018년 정도부터 쓰였고 5년째인데 그런데 뭐 온갖 일들이 다 있었죠. 뭐 VAR이 있어도 역시 오심은 그래도 존재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리고 VAR이 이제 심각한 부분만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하튼 심판을 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이 섞여 있다라는 걸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말실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같이 배우게 된 그런 심판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독일을 실수로 통일시킨 샤보브스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1989년 11월 9일 당시에 기자회견에서 출국 비자가 누구에게나 발급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부터냐? 내가 알기로는 지금부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 사실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뉴스가 이제 전 세계에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벽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1년 뒤에 이제 독일이 통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큰 어떤 결과가 작은 굉장히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이야기해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사건 중 하나인데 그런데 최근에 또 울버햄튼이 맨시티를 이겼죠. 황희찬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울버햄튼이 맨시티의 독주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울버햄튼한테 졌고 이러면서 최상단의 리그가 완전 압축됐습니다. 지금 맨시티 18점, 토트넘 17점, 아스날 17점, 리버풀 16점, 아스톤빌라 15점,
이 밑에 이제 13점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내려가는데, 야 진짜 이 최상단 프리미어리그의 타이틀 레이스가 시작됐다. 나비 효과죠. 황희찬 나비 효과 한번 터지고, 그리고 VAR 나비 효과 한번 터지면서 이번 시즌 EPL 우승은 누가 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21점이었으면은 맨시티 이번 시즌도 이겼네 라고 생각하고 2위는 누가 할까? 4위까지는 누가 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보통 나올 텐데, 지금부터는 야 우리 다 우승 가능해. 아스톤 빌라마저. 야 이번 시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 경기 차이니까요. 맨시티가 지고 아스톤 빌라가 이기면은 비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격차가 지금 발생하게 되었고, 굉장한 나비 효과가 발생해서 EPL이 굉장히 재밌는 리그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뭐 주심들은 이제 조심을 해야겠죠. 옵사이드인지 온사이드인지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지만,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동안 VAR로 인해서 겪었던 서름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천운이 토트넘에게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시던데,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 가는 그런 사건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토트넘과 리버풀전에서 터진 이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